사진 꿈, 몽유도 온도, 묵은 꿈, 사라진 꿈, 숨은 꿈, 찾은 꿈. 비단 후에 남은 시간과 공부, 보존 과학과 미술 사학의 시선으로 해독하는 시도서도 있고, 아마도 몽유도 온도가 펠리 대학 도서관에서 보관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존을 위한 어떤 처리 또는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상당한 보물 수준의, 국보급 수준의 몽고 온도를 한국이 아닌 일본의 털리 대학이 소장을 하고 있고, 그걸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까울 뿐이죠. 안평대군의 꿈을 안견히 그리다. 작품을 본 측은 단순한 그림이 아닌 sinh 있는 숨겨진 자료와 기록의 그러니까 그림 자체도 중요하죠. 하지만 당시 1447년에 이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안견히 그렸고 그 그림을 어떤 식으로 장황을 했는지 아마 그 고아원에서 장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본적인 장황 기준으로 따지면은 아, 안평대군이 먹미도원도라는 제문을 쓰고 시문을 써서 그 비단에 올려놓은 것까지는 아마도 당시에 아, 그렇게 아마 완성품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찬시 찬문을 일부 이제 같이 했는지 정황을 같이 했는지 같이 했을 수도 있고 그 위에 찬시 찬문을 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1947년 일본인이 포구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몽이도 온도가 1권이고 왜냐하면 찬시 찬문이 21명이 찬시 찬문을 쓰는데 어, 그냥 한 페이지 정도의 짧게 글을 쓴 그 사람이 있지만 이연노나 신숙주처럼 아주 길게 특히 이연노 같은 경우는 아주 길게 글을 썼어요. 그런 사람들의 글이 이렇게 모여져서 전부 합치면 1권, 2권 하면 20m 가까이 된다라고 하니까 아주 길고 내용도 사실 짧은 내용이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보통 한문을 봤을 때 그 한문 전체를 지금 일반인이 이해한다라는 건 어려운 거고 그거를 한문과 함께 번역본을 이렇게 편찬을 한다 그럼 그리고 거기에 또 각주의 해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천시찬문을 쓴 사람들의 정보, 조선 전기의 어떤 문화적인 흐름,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정리한 책을 편찬한다 그러면 아마도 어, 단행본 한 권은 좋게 나오지 않을까. 더 두꺼운 형태로. 안평대군 그 안견이 그린 몽유도 온도에 관한 서적이 몇 권이 있긴 있는데 그거를 좀 구해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책을 보면 얼만큼 그 글을 쓴 저자가 깊이 이해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과 역사적 사료, 그다음에 보는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몽유도원도라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찬시찬문을 쓴 인물들, 인물들의 어떤 중요성,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조선 전기 문화사 등을 이렇게 풀어낸다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평대군의 서체 또한 조금 더 어떤 서체를 썼는지 또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 물론 안견의 몽도원도 역시 당시의 산수화로서 조선전기 산수화가 동아시아의 산수화 그다음에 뭐 안견풍의 산수화 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 수 있다.
종이는 도록에서 본 실제로 보지는 않았지만 도록에서 본 종이의 형태는 한 세 개에서 네 가지 정도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왜 흑인 종이 같은 경우는 일부는 조금 보존 상태가 안 좋고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서 안평대군의 발문과 정인지의 발문 찬문은 찬시는 아주 말끔한 상태로 보존이 잘 돼 있는데 몇몇 사람들은 비슷한 종이를 썼는데 글씨가 왜 날아가고 그렇게 됐는지 그런 부분도 이제 조금 더 어,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점 그런 부분을 풀어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걸 강민철 학예사가 이제 연구를 하는 거고 물론 일본에 있는 그 학예사들과 연구를 서지학적으로 연구를 한다. 또 뭐 어찌 보면 한문 자체, 원문 자체에 대한 평가까지는 아니더라. 이해?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그 쉬운 부분은 안 돼. 만약에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만에 있는 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중국의 학자들은 중국어 관점에서 그걸 풀어볼 수 있으니까 평가를 좀 잘 할 수 있겠죠. 어떤 정도의 글을 썼는지, 그게 고어인지 뭐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되는 부분. 사실 한글의 역사는 1443년 기준으로 따지면 뭐 600년의 역사인 거지만 한자의 역사는 우리는 한자를 뭐 적극적으로 안 쓰지만 중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한자의 역사는 벌써 2000년 이상, 뭐 3000년 가까이 써온 글자들이니까 국간을 기대로 해서 좀 평가를 받아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자는 주류는 아니지만 몽유도원도 정인지 정인지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세종과 나이가 한 살 터울이고 집현전 당시에는 아마 집현전의 대제학이었으면 보통 집현전 학자 뭐 은교 뭐 교리 등이 있고 그다음에 집현전의 직제학 부제학까지가 이제 메인 멤버라면 대제학 정도는 당시 정인지는 예조 참판까지 겸하고 있었으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고 정인지와 안평대군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 정인지가 일종의 문화 쪽으로, 관료 쪽으로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어, 안평대군의 장인이 정연입니다. 같은 연일 정씨고, 그런 관계도 조금 있었을 거다. 그리고 안평대군과의 계유정난 때, 정연의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좀 패션 마크인 것도 있어요. 끊어진 시간에 관해서 브이로그 미스터리. 15세기는 한문이 두루마리로 개혁되어 있었는가? 패션. 1930년대 몽유도 원도가 나타나서 누가 구매를 하고 그걸 뭐 팔기 위해서 이 조선에도 오고 등등등 하는 과정에서의 몽유도 원도는 어떤 형태로 보존이 됐었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마구 상가, 뭐 어떤 그 쉽게 말하면 볼독품을 전문적으로 파는 그런 곳에서 그게 몽이도 원도가 들어가서 그거를 맡아서 1947년에 표구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표구하기 전의 단계는 어떤 상태였고 표구를 한 상태는 또 어떻고 그리고 그게 천리대 보가 1950년 초에 이제 문화재로 등록이 됐다라는 걸로 봐서는 그 이전에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편리대 도서관에 보관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몽유도원도가 한국에 세 차례
와서 전시가 됐는데 그 전시 상태에서는 아마 표구된 상태로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가 얼만큼 깊이 있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좀 충분히 있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종이 상당히 중요하다. 집현전, 종이 여러 가지. 그다음에 글씨체, 자료로서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다. 왜냐하면 23명의 한 명은 그림이고 나머지 22명은 글씨로서 음, 친필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자료이다.